안녕하세요, 풍요입니다. 네, 오늘 12월 11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이 밝았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직 날이 밝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아침입니다. 새벽이라고 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지금 기온이 어제보다는 조금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영하 4도 정도 되고요. 낮 최고 기온 대략 한 6도, 7도 그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날씨는 맑을 것 같긴 한데 어제보다는 다소 쌀쌀한 날씨, 더 조금 추운 날씨 될 것 같습니다. 복장 잘 챙기시고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둘 다 보통 수준입니다. 또 겨울 들어서 이렇게 공기가 그렇게 좋은 날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좀 그냥 보통 수준 유지하는 것 같아요. 한때 공기질이 참 좋았었는데요. 그렇죠. 한 9월달, 10월달 이때쯤에는 공기가 참 괜찮았던 것 같은데 한 11월, 12월 이렇게 들어서면서 그닥 별로 공기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그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공기가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여튼간에 이제 환경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공기를 오염시키는 요인들이 있을 텐데 모두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이 환경이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체 이 환경, 우리 집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네, 나아가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 이 지구촌 전체, 이 전체가 우리 집이라는 생각, 그렇게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나 하나만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나 하나 정도 괜찮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우리 환경에 좋은 행동을 하는 건 필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환경에 해로운 그런 일을 하는 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제 은연중에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좀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약간 좀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누구나 진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거든요, 지금은. 그런 뭐 환경보호론자들을 비판하는 또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 과장되게 이야기한다, 그 사람들이.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좀 거꾸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환경의 중요성, 그리고 환경 보존이라는 그 가치에 대해서는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부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이야기에 조금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소통을 많이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요. 서로의 주장에 대한 근거도 제시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좋은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도 기본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 환경이란 게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자연,
이 모든 것 우리가 보존해야 될 첫 번째 가치,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우리가 삶을 영위를 하려면 조금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전문가들은 좀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이 지금까지 만들어져온 어떤 문명이라면 문명이죠. 과학기술의 발전, 원래 야생 그런 환경으로 돼 있던, 그러니까 개발되지 않았던 그런 지역들, 전부 다 사실 사람이 다 개발해낸 거잖아요. 제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땅도 얼마 전에는 그냥 뭐 야산이었을지 모르죠. 동네에 그냥 벌판 야산. 근데 이렇게 도로가 생기고 보도블록이 깔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 오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야생으로 돌려야 된다. 심지어 어떤 생물학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50% 정도는 다시 야생으로 돌려야 된다. 야생 환경으로 돌려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들은 한 3분의 1 정도는 돌려놔야 된다.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지구에서 이렇게 생활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된다. 관점을 달리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는 진보의 시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이제는 진보의 시대가 끝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진보란 거는 사람들이 무언가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합리성이라는 명목 아래에 이렇게 우리 주변을 둘러싼 이 세계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소위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왔던 그런 일들을 가리키는데요. 정치에서 말하는 진보와 보수가 아니고,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개발하는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시대,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학자들의 이야기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먼 미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통찰력에 의해서 나온 결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유념해서 이제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그런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완전히 잘못되었던 그런 가치관들이 변화할 수 있다. 그게 정답이 아닌 걸로 간주될 수가 있다. 새로운 답을 찾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 이런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던 거를 이렇게 되돌려서 바꿔보는 거, 심지어 그게 우리 일상 속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로
그리고 편리한 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되돌려 놔야 되는,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 접어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런 게 말이죠. 우리는 뭔가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다고만 생각을 했지, 그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그런 각종 문제들,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사례로 들 수 있는 게, 우리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 진짜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되는 게 층간소음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또 드는데요. 결국은 뭡니까, 이게 기술 발전과 접목이 돼가지고 아파트를 올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극대화시킨 케이스가 바로 아파트라는 공간인데요. 아파트를 올릴 때까지는 좋았어요. 와, 이러면은 많은 인구를 이 공간 아래서 이렇게 지정된 한 장소에서 머무르게 할 수 있겠구나. 와, 이렇게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정말로 우리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구잡이 식으로 짓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에서는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층간소음 문제. 이게 또 과도기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특히나 제 생각에는, 제 느낌으로는 한 2000년대 이후부터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는 무엇이었나? 아마도 이웃들 간에 말이죠, 소통이 더 많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다. 이게 지금의 기술의 진보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어느 집도 층간소음 문제로부터 100% 자유로운 그런 집은 없을 거예요. 단독주택 빼고요. 윗집에 누가 산다는 것은 층간소음이 야기될 가능성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 말이죠, 예전 같았으면, 제가 매번 지적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 사회가 진짜 급변했던 그런 포인트가 있죠. 저는 그거를 2000년대 이전과 이후, 뭐 크게는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IMF 전후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그리고 그 전, 사람들의 가치관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래도 계속 한국이 어떤 권위주의 사회가 계속 됐었죠. 물론 문민정부가 들어선 게 90년대 초에 들어서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주의가 완전히 막을 내렸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거든요. 여전히 그 당시에 대통령 각하라는 호칭으로 불렸고요.
정부에서 많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다른 어떤 특수한 대상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죠. 그렇게 따지면 뭐 지금도 사실 그런 것들이 완전히 100% 사라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또 부각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확연히 갈리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마인드라고나 할까요? 그냥 정부에서 하는 일을 그냥 웬만하면 따르기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고,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까요, 특히 경제 분야에서 그렇게 급격한 흐름이 시작된 거죠.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졌고요. 뭔가 대학만 가면은 취업이 잘 되던 시대도 사라졌고요. 뭘 하려면은 정말로 자기가 어떤 능력을, 그 깊은 능력을 발휘해야 성공하는 시대가 됐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부의 대물림, 양극화는 더 심화됐고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투쟁이, 말하자면 우리 20세기 초에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살아남기를 위한 그런 투쟁이 한국이라는 그 사회 안에서 그렇게 계속되었다면, 한때 호황기라고 하죠. 60, 70년대 지나오면서 공업이 발전하고 80년대에 그 3조 호황이라는 그런 호황도 누리고요. 진짜 저마다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마치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에 호황이라는 어떤 그런, 사실 정말로 그게 진실이었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환경을 경험하다 보니 그 당시에 가졌던 그런 생각들, 그리고 밀어닥친 IMF의 위기, 그 충격이 정말로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당시에 말이죠. 그러니 그게 이제 어떤 문화적인 면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도 거기서 오는 충격이 이렇게 전파가 되게 됩니다. 결국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모르게 됐거든요. 이웃과 왕래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일부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이웃들하고 잘 지내고, 새로 이사하게 되면은 그 이사한 이후에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소통도 하면서 같은 일종의 동료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과거 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게 사실 일상이었거든요. 그럼 그때는 그런 겁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터졌다,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가서. 그러면은 윗집에서는 아 미안합니다 얘기하고, 아 좀 이거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아랫집에서는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러면서, 이게 조금 이제 늦은 시간에는 조금 이제 신경 조금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진짜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방음 문제가 좀 사실 좀 있지 않았나 싶은 게, 층간소음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쿵쿵대는 발걸음 소리뿐만이 아니고 어떤 악기 연주하는 소리, 그러니까 집에 피아노가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악기 연주하는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아마도
학생들이 그때 피아노 수업을 이제 많이 받고 이러던 때였던 것 같은데 저녁 늦은 시간에도 피아노 소리가 울리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한번 그런 피아노 소리가 울리면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하루 이틀?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피아노 소리가 조금 이거 좀 시끄럽다 그렇게 느껴질 때면 언제나 그랬듯이 한 4일째 되는 날은 최소 피아노 소리가 잦아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이제 들리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제 이야기를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일으킨 그 장본인이 그 소리가 나지 않게 어떤 조치를 취했을 거예요. 피아노를 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방음을 좀 더 확실하게 했다거나. 물론 그건 발걸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층간소음 문제를 워낙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아마 이 사람도 층간소음에 고통받는 사람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층간소음을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뒤꿈치를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뒤꿈치 들고 일종의 도둑걸음 비슷한 거죠. 근데 그거는 조금 과도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거꾸로 걸을 때 뛰어다니지 말고, 뛰어다닌다는 거는 다리에 힘을 주고 걷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강력하게 이제 바닥을 이렇게 울리다 보니 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뛴다는 행위는. 근데 천천히 걸어 다니면, 집안에서 천천히 걸어 다닌다는 거는 그만큼 에너지를 줄여서 조용히 걷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발꿈치를 들고 걷는다. 그 다리에 살짝 무리가 올 수도 있고요. 다리가 아픈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그렇게 마음을 놓지 못하고 어떤 특정한 행동을 강요받는다는 게 사실은 좀 무리가 있는 거죠. 근데 천천히 걸어 다닌다는 거는 집안에서 해야 되는 사실 행동이기도 하거든요. 집안에서 뛰어다닌다는 건 사실 그렇게 권할 만한 행동은 아니잖아요. 장소가 그 야외보다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많이 협소하기 때문에 어디 부딪힐 가능성도 있고, 사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좀 필요한 조치거든요. 저는 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걸어 다닙시다. 천천히 걸어 다닙시다. 집안에서는 뛰어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층간소음의 주범이라고 이야기되는 어린아이들한테도 발꿈치를 들고, 뒷발꿈치를 들고 다니라고 할 것이 아니고, 뛰어다니지 않고,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 다니는 곳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아직은 층간소음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편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런 공동주택들 말이죠. 우리 집 위층에 누가 살고, 그 위층에 또 누가 살고, 또 누가 살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건 사실 우리 자신들이고요.
이런 환경을 개선, 예, 다시 회복력을 갖게 만드는 것도 우리 자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꿔서 좀 더 회복하는 시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은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방송은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